안녕하세요.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 다중채무자들이 늘어서 이게 내관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랍니다. 이들의 신용도는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아니면 카드론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 대출들의 부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중채무자의 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451만 명, 그리고 금액은 599조입니다. 2017년 대비해가지고 채무자의 사람 수는 8%, 채무액은 22%가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채무액이 33% 늘었고요. 그리고 60대 이상도 또 33%가 늘었습니다. 증가 속도로만 보면 청년과 노년층이 중년층의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꽤나 우려스러운 사항입니다. 이 다중채무자는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금리가 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에 많이 나서다 보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고금리로 다중채무를 진 사람들의 미래가 어떨지 말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괜찮은 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평생 금융권에 잡힌 물고기 신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이 아마 앞으로 20년, 30년, 심한 경우에는 4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빚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심정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하다 좀 힘들면 일을 조금 줄여도 되고요. 아니면 쉬어도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빚진 사람들은요, 미친듯이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됩니다. 나이가 60인데 나이가 70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진 빚이든 아니면 자식 사업한다라고 자금 지원해주겠다고 빌린 돈이든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일을 하러 나간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낸다라는 거죠. 금융노예 15년 이상 빚만 갚는 사람들을 금융노예라고 하는데 다중채무자들 450만 명이잖아요. 저들은 절대로 3년 5년 동안 빚 갚고 빚을 탕감받고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빚을 탕감해준다 어쩐다 이래서 최근에 말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일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만약에 빚을 진 당사자가 나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다중채무자 이름을 바꿔 얘기하면 금융노예, 노예죠. 노예입니다. 노예. 이들이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허드렛 일, 험한 일을 이들이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인 거죠. 30년, 40년 이제 장기로 빚만 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한번 저렇게 다중채무자로 등재가 되고 나면 모든 금융권들이 그 기록을 다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절대로 그들에게는 낮은 저금리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금융권들이 담합해서 저 사람은 다중채무자, 빚쟁이, 수십 년 동안 뜯어먹어야 될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가상금리 1% 먹일 때 그 사람에게 3%, 4% 먹인다라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끌해서 가지고 있는 집을 팔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 집을 파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5억 주고 샀는데 5억에 판다라고 하면 취등록세 감안해가지고
몇 천만 원 손해보고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결정을 누가 하겠냐라는 거죠. 아무나 그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내놨는데 시장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더 답답해지는 거죠.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집을 5채, 7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미 평가액으로 그러니까 호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부 다 플러스래요. 자산은 뭐 한 20억, 한 30억 된대요. 근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세서 못 팔겠다라는 거죠. 뭐 결국에는 안 팔리니까는 못 팔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지고 있는 거죠. 뭐 갭 투기를 했고 뭐 전세가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별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 잘 생각해 볼 필요인 거죠. 기득권들은 재벌가들, 족벌가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 왜 그 금융업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버는 돈보다 남들에게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게 훨씬 더 돈 벌기가 쉽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뭐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뭐 토스나 이런 데가 전통적인 금융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들이 돈을 더 수월하게 더 빨리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처음에 고액들 유치할 때 저금리로 대거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냐고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채무자들에게 가상금리 먹여서 대출금리를 더 높이죠.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의 이익이 커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빚쟁이들에게 더 큰 빚을 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대기업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게 뭡니까? 개개인들의 엄청난 정보들을 속속들이 다 다 보고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카카오톡만 해도 카카오에 보면 지인들의 생일이 뜹니다. 그걸 보고 생일 선물 뭐 해줄래라고 은연중에 강요하는 거죠. 뭐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건네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카카오톡으로 뭐 스타벅스 커피 플러스 뭐 디저트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보내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러한 선물하기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소비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시장들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 뭘 얘기하냐, 편리함을 제공해주지만 또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들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뭐 우리가 이제 SNS나 TV 같은 거 보면은 뭐 많은 연예인들이 뭡니까? 셀럽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우아하게 멋있게 살죠. 그 정도 살아줘야 된다고. 뷔페는 뭐 호텔급의 어디급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키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지갑은 채워질 새가 없죠. 채워질 새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다중채무자가 445만 명, 450만 명. 대출 금액은, 다중채무 금액은 599억.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꽤나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대출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저소득 다중채무자 취약차주자들을 방치하며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대출을 재조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건 아주 소수일 것이다. 아주 적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는 금융권들이 절대로 그 다중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 따위는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겠습니까? 자기들의 돈벌이인데 정부가 얘기한다고 그 돈벌이를 내려놓겠냐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중채무자들은 인간사료라고 하는 편의점에서 파는 몇천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면서 꾸역꾸역 허겁지겁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0년 이상 일을 해야 빚굴레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알바도 2개, 3개가 아니죠. 4, 5개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이 미친듯이 일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중채무자, 중금리, 고금리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